인권 침해와 구제.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인권 침해는 어떻게 나타나고 그에 따른 구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든 국민은 인권을 가지고 있고 헌법에서 기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장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생활에서는 이러한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권 침해라고 하지요. 인권 침해란 국가기관이나 그다음에 개인이나 단체가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에 피해를 주는 것을 우리는 인권 침해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인권 침해는 왜 생기는가? 바로 어떠한 고정관념에 의해서 편견, 잘못된 관습, 불합리한 법과 제도 때문에 이런 인권 침해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크게 인권 문제를 나누면은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인종차별이요.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흑인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흑인에 대해서 차별을 하고 무시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1960년대에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계기로 흑인도 백인과 동일한 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인권 수준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21세기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도 흑인에 대한 어떠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차별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여성차별이요. 여성과 남성이 신체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더 남성보다 못한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예전에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었던 거지요. 또한 불합리한 법과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여성이 무슨 정치에 참여를 해. 여성은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애를 봐야지. 이러한 것 때문에 여성들은 참정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에 여성들이 우리 여성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고 운동을 하고 그 운동으로 인해서 참정권을 얻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유리천장에 부딪힌다는 표현을 써요. 여성은 어느 정도 그 이상 승진을 하면 더 이상 승진할 수 없는 그런 유리천장을 경험한다라고 많은 여성들이 있죠. 바로 여성차별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를 할 수 있죠. 그럼 그들이 근로를 하고 교육을 받으려면은 그들에게도 몸이 불편하지만 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학교를 가거나 직장에 가는 것이 아직까지는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고요. 그 다음에 불합리한 법과 제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떠한 차별이겠죠.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그 기관들은 어디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다른 개인으로부터 그 다음에 뭐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나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고소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이요. 법원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재판이지요. 그래서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네.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나의 권리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소송은 뒤에서 이야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또 입법기관에 의해서 나는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법이 있는데 좀 내용이 부실해. 그랬을 때 법을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청원을 함으로써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그 법이 있음으로 해서 나의 침해된 인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요. 헌법재판소에서 무엇을 하냐면 국가기관에 의해서 나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에 우리는 헌법소원 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는요, 바로 전반적인 우리의 인권의 보호를 위해, 향상을 위해 일을 하는 국가기관입니다. 바로 인권위원회는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요. 독립된 기구예요. 그래서 독립된 기구로서 어떤 중립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침해된 인권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예요. 인권위원회랑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권익위원회는요. 행정부 산하기관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국민이 있잖아. 행정기관으로부터 뭐 시청, 구청, 뭐 주민센터 이렇게 있잖아. 그런 행정기관으로부터 내가 피해를 입었어요. 나 이런 고충이 있어요. 좀 민원 좀 처리해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다가요?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 뭐 거기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법 집행을 잘못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에게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거 개선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도 국민권익위원회고요. 그 다음에 내가 소비자로서 어떤 기업의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이 뭐 광고했었던 거랑 너무 다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이런 알 권리로부터 나는 침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기업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피해본 나의 권리를 구제해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곳은 한국소비자원이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해서 내가 피해가 발생했어요. 내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내가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기사가 나간 거죠. 그 기사 그 기사 정정 보도를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언론중재위원회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분쟁이 생겼는데 내가 돈이 없어 경제적으로. 그리고 내가 또 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 그래서 정말 너무 막막한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 분들한테 나의 침해된 인권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아까 전에 법원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행정기관에 의해서 나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뭐냐면 바로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은요, 행정청이 어떤 위법한 처분을 내렸어요. 아니면 그 행정청이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 불행사 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에 구제할 수 있는 재판이 바로 행정소송이에요. 대표적으로 취소소송과 무효 확인 소송이 있습니다. 취소소송 같은 경우는요,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내렸는데요. 그것을 취소해 주세요. 라고 소송을 하는 거죠. 바로 어떠한 처분에 대한 취소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당했어요, 내가. 근데 나는 운전을 하면서 나의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행정소송을 통해서 나는 운전면허가 정지당하면은 나는 생계를 이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가족은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 라고 취소소송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내려진 과세 처분이요. 나에게 내려진 그 세금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바로 어떻게 해요? 그 세금 내라고 한 거 무효인 걸 확인해 주세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입법 기관에 의해서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했었는데요. 입법 기관은 어디예요? 국회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법이 내용이 불충분해요. 이럴 때에 법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청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직접 그 검색창에 국민동의청원이라고 치면은 이러한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나의 그 침해된 인권에 대해서 청원을 하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만나서 우리가 교실에서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헌법소원 심판이에요. 이것은 공권력으로 인해, 다시 말하면 국가기관으로 인해서 내가 헌법상 보장된 인권,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기본권이잖아요. 그쵸? 나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구제를 해주세요 라고 심판하는 것이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뭐냐면은요, 진짜 인권에 대한 아주 전반적인 포괄적인 문제를 다루는 곳이 바로 이 국가인권위원회고요. 이거는 독립된 기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이 침해당했거나 그 다음에 내가 차별당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을 하면은 그 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구제를 해줍니다. 또한 인권을 침해할 어떠한 법이나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간에 어떻게 시정하십시오, 개선하십시오 라고 권고를 하는 것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법원처럼 어떠한 강제력이 없다라는 게 특징이죠.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서 구제받은 것을 좀 살펴보니까 작년 2024년 12월 달에 어떤 사유로 이렇게 사람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을까 라고 한번 보니까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장애에 대한 부분이었네요. 네, 장애로 인해서 내가 차별받거나 장애로 인해서 나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횟수가 가장 많았어요. 그 다음에는요. 뭐가 많죠? 네, 여기요. 성희롱에 관련해서 내가 성희롱을 당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인권이 침해당했습니다. 라고 진정한 건수가 그 다음에 성희롱이 많네요. 그 다음에 나이로 인해서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나이가 어리거나 네, 이렇게 이러한 여러 사유로 인해서 인권위원회에 구제를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었네요.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는요, 좀 전에 이야기했었으니까 이거는 넘어가고 자세한 사례는 교실에서 할게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행정재판과 행정심판만 딱 구분하고 끝내겠습니다. 둘 다 행정재판과 행정심판 모두 다 행정청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거나 행사, 불행사로 인해서 나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에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법원에 의해서 행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요. 하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우리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나요? 우리가 선택하면 돼요. 그럼 둘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행정재판은요, 법원에서 하는 거여서 아무래도 뭐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 그 절차에서 이제 돈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행정심판은요,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부 산하기관이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행정부 안에서 생긴 일이니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간도 아주 빠른 시간에 해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비용도 들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간소하게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교실에서 조금 더 할게요.